안녕하십니까. 풀페어 일렉트릭 김원용입니다. 지난달부터 폐차 부품 재사용 관련해서 테슬라 모델 3 인버터를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하는 리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제 모델 3 인버터에 마이크로 컨트롤러만 교체를 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해서 모터를 돌리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베이에서 2번 정도 부서진 인버터가 배송이 돼서 실제로 모터를 돌려보지는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요 드라이브 유닛 LDU의 통으로 나온 게 있어서 폐차장에서 그걸 구한 다음에 인버터가 요 위치에 장착이 된 거를 이제 내려서 이렇게 따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자료 때문인데, 이 유튜브에 데미안 맥과이어라는 분이 이렇게 인버터 오픈 인버터 포럼과 그 다음에 깃허브 사이트에 이런 파일들을 다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번 핀이 PWM이고 몇 번 핀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정의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졸버를 읽을 때 어디가 사인이고 어디가 코사인인지, 뭐 스로틀 신호는 어딘지, 캔통 신호는 어딘지, 그리고 인버터 온도는 어떤지,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좀 논문처럼 보이는데 그 중에 한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확인된 거는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것은 요 테슬라 인버터의 귀퉁이에 있는 인터페이스 커넥터인데 총 30핀짜리입니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에서 주로 쓰던 커넥터 30핀 커넥터인데 이 1번부터 30번까지 핀맵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모델 3 인버터는 한국에 있는 현대기아 자동차와 많이 다른 게, 현대기아 자동차는 그 부품 번호를 알고 있으면 인버터든 모터든 어떤 부품이든 다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량의 뭐 QX 제품 외에는 전부 다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고장 수리를 받는 쪽으로 되어 있지, 여분 부품을 샵에서 사서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현대기아 자동차보다는 부품을 수급하기가 좀 더 어려웠다. 네, 결론입니다. 자, 뭐 자세한 이야기는 그 뒤에 하기로 하고, 일단 결과론적인 것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인버터에는 12V 보조 전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00V 고전압 DC가 현재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V 같은 경우는 민트색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12V가 공급이 되고 있고, 현재 게이팅까지 다 켰을 때 12V에 0.58A 정도 소비가 됩니다. 어디냐면 12V에 0.58.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가 여러 개가 지금 이쪽 편에 쌓여 있는데, 요게 100V, 그 다음에 이쪽에 300V, 요걸 직렬 연결해서 현재 400V를 여기 악어 집게 케이블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 주황색 커넥터가 DC 전원 공급 장치 그 커넥터인데, 그 버스바에 직접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두었고, UVW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는 지금 UVW라는 말 대신에 ABC라고 기재를 하고 있는데, 노란색 수준, 파란색, 녹색, 노란색 순서로 A, B, C, 그러니까 UVW 상입니다. 전류 센서는 가운데 있는 버스바에는 걸려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W 상인데 거기에는 전류 센서가 없다. 그래서 원래 조립이 되어 있을 때는 요 버스바랑 요 버스바가 그 측면에서 볼트를 가지고 연결이 되는데, 인버터를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케이블로 현재는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는 이쪽에 지금 골판지 봉을 샤프트를 꽂아 놨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기 위한 그냥 임시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동이 되고 있고, 현재 모터 RPM은 5600 RPM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모터 RPM 6000 RPM입니다. 현재 인버터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고전압 파워 서플라이, 여기가 저전압 파워 서플라이, 차량의 전진 방향은 이쪽입니다. 이쪽이 전진 방향이고 포워드 방향이고, 이게 뒤쪽에 우측 바퀴, 이게 좌측 바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냉각은 하고 있지 않고 샤프트가 회전하는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버터를 준비할 때는 일단 일단 먼저 모터를 종료하겠습니다. 인버터의 본래 마이컴은 TI의 TMS320F28377D 듀얼 CPU 모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CSM이라는 그 보안 장치가 걸려 있어서 실제 마이컴의 이레이즈나 프로그램을 리프로그래밍 하는 게 힘들다라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이 마이컴을 교체를 했습니다.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커넥터가 꽂혀 있진 않은데 이 부분이 바로 JTAG입니다. J3번. 지금 핀이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총 10핀으로 되어 있는데 요 커넥터가 JTAG입니다. 저는 원래 인버터를 개발하는 인버터 개발자이고, 한국에서는 그린파워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EGDSP라는 툴이 있습니다. 지금 이 툴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린파워에서 판매하는 EGDSP를 연결을 했고, 여기는 이제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이 마이컴의 GPIO 84, 85번을 이용하면 UART 방식의 부트로더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EGDSP라는 거는 UART 부트로더, SCI 부트로더 방식을 이용한 리프로그래밍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핀 RxTX와 그 다음에 부트 모드를 결정하는 부트 핀, 그 다음에 리셋 핀, 그 다음에 3.3V 그라운드, 최소 6개에 해당하는 신호를 연결해서 10핀의 헤더박스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더박스를 지금 강력본드를 가지고 고정을 외함에 해놓은 상태이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이 PCB의 현재 이 위치의 바탕면, 아랫면에 EEPROM이 존재하는데, 그 EEPROM은 SPI 통신을 쓰는 EEPROM입니다. 그래서 그 SPI 통신이 지나가는 선, 즉 패턴 말고 비아를 통해서 선을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커넥터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클럭, 데이터 아웃, 그 다음에 칩 셀렉터, 그 다음에 플러스 5V 그라운드, 총 5가닥을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DAC 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디서브 커넥터에서 BNC로 연결되는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면 각 채널별로 1V 디비전으로 해놓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순서는 RGB 화이트 순입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화이트 순으로 이렇게 꽂아 놓고, 이 화면에는 전류나 레졸버의 위치가, 뭐 속도, 디시링크 전압, 온도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로 뿌려서 봅니다. 우리가 이 인버터를 개발할 때에는, 물론 양산할 때는 이 DAC 기능,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가 필요 없지만 개발 당시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양산형 인버터를 구입을 했지만 결국에는 개발 단계로 다시 역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DA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DAC가 없다면 디버깅하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어떤 전류의 모양을 가지는지, 어떤 이유로 폴트가 나는지 그걸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제가 쓰는 EGDSP 화면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GDSP의 구성은 이렇게 와치창, 숫자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기능이 있는데, 커맨드 기능에는 메모장, 노트패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좀 특이점은 미리 이렇게 정의해 놓고 PWM enable, 여기 PWM enable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WM enable이 0과 1이 있는데 1에 커서를 두고 엔터를 치게 되면 PWM 1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노트패드처럼 텍스트를 적어 놓지만 내가 해야 될 것들, 작업들을 여기다 정의를 해놓고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침으로써 튜닝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건 이 EGDSP만의 강력한 기능이고, 그 다음에 EGDSP는 또 광케이블 버전이 있어서 인버터와 사람 간의 거리나 이 노이즈 차폐에 대해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인버터는 사실 EGDSP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DAC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버터를 컨트롤하는 기본적인 환경 구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두 가지를 장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PWM을 켰기 때문에 인버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베타 앵글은 48도로 주고 1A만 넣어보겠습니다. 48도로 주면 안 되네요. 125도로 주겠습니다. (4A) 주면 되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RPM 정보이고, 현재 RPM이 1600, 1800을 넘어서고 있고, DC링크는 400V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PMSM을 제어할 때는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역기전력이 상승하게 되는데, 속도에 비례해서 역기전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DC의 사용 전압이 내가 인간 배터리 전압보다 현재 사용 전압이 추월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미만에서 운전을 해야 되고, 전격 속도 이후에서 최대 속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적당히 위상과 토크를 제어해서 토크를 정밀하게 제어를 하면서 약계자가 되도록 제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PMSM은 보통 매핑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 아직 이제 이 테슬라 모터는 다이나모에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매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EGDSP라는 화면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고, 각종 인버터의 변수들, 그 다음에 인버터의 온도, 그 다음에 각종 보호치, 과속이라던가 과전압, 부족전압, 과전류에 대한 어떤 보호치들과 실제 그 고장이 발생하였는가 여부를 알 수 있는 플래그 값들, 그 다음에 전류 제어기나 속도 제어기의 개인들,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오실로스코프로 표현하기 위한 DAC 기능 등 여러 가지 값들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를 제어할 때는 요 한 가지 화면 정도면 충분히 변수들을 보면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유튜브 데미안 맥과이어라는 유튜버가 제공을 해준 파일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핀맵입니다. 그래서 꽤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해서 개발을 하면 테슬라 모델 3 또는 모델 Y에 들어가 있는 후륜 인버터 정도는 구동이 가능하다. 제가 8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이베이에 물건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받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처음 글 올렸을 때가 8월 12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블로그 네이버닷컴의 ACRN999 폴페어의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부 내용을 보면은 테슬라 모델 3의 이제 프로젝트 시작의 의의나 동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목차로는 일부는 자료조사 및 기본 프로그램 주입하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전에 설명드린 EGDSP를 연결하는 부분, 그래서 변수를 모니터링하거나 이제 조작을 하는 기능이 되겠고, 세 번째는 이 모터 센서에는 자동차는 대부분 다 레졸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델 S의 경우에는 유도전동기 시절에는 AB 펄스를 받아들이는 엔코더가 있을 수 있겠지만, PMSM은 엔코더보다는 진동에 강한 레졸버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자동차는 대부분 레졸버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모델 3Y에 들어가 있는 후륜 구동부는 연구자석 모터를 쓰고 있고 레졸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의 DAC 기능, 디지털 투 아날로그 기능을 추가를 해서 오실로스코프로 보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DAC로 보면서 혹은 EGDSP 수치로 보면서 DC 전압이 제대로 읽히는지 혹은 AC 전류가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모터가 시끄럽기 때문에 정지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졸버의 신호 생성은 PWM1A 포트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펄스 폭을 가지는 10kHz의 펄스를 만들어내게 되면 레졸버의 익사이테이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는데 6부에서는 레졸버를 시험해서 모터 위치를 센싱하는 부분이 되었고 7부는 이제 이 폐차 인버터 모듈을 사서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 7부에 있고 현재 촬영하고 있는 부분은 8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돌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1부는 자료조사 및 기본 프로그램 주입 단계인데 일단 폐차 부품을 이용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현대기아 자동차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기아의 EV6 등에 들어가는 EGMP 플랫폼의 인버터를 개조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이 후륜 인버터가 160kW인데 감속기하고 인버터랑 모터를 일체형으로 해서 시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코나 EV 그리고 1톤 트럭인 포터 EV 인버터를 개조를 이미 완료를 했고 이 코나 EV 인버터 같은 경우는 LDC를 구동해서 고전압으로 모터를 돌릴 때 동시에 고전압을 12V로 강압해서 저전압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로우 볼테이지 DC-DC 컨버터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인버터 돌리면서 LDC 구동이 가능하다. 그다음 최근에 YF 소나타에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듀얼 인버터 30kW급, 15kW급 듀얼 인버터를 개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차 부품이나 자동차 완성차 부품을 제어보드를 스왑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 기술로 내재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자동차의 순정 인버터 하드웨어 기술을 역분석해 보기도 하고 스왑하는 형태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를 선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단일 모델로는 판매량이 엄청 많이 된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 지났을 때 폐차로 쏟아져 나오는 물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3 인버터를 만약 이런 전문 자료가 없었으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전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어부 여기가 지금 제어부고 여기가 전력부의 게이트 드라이버 보드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은 이게 두 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어보드만 개발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테슬라 모델 3나 Y의 후륜 인버터의 PCB 보드는 원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뼈대만 인버터를 쓰고 이 PCB를 새로 뜬다는 건 너무 헤비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아마 자료가 없었으면 시도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3의 후륜을 보통 라지 드라이브 유닛이라고 해서 LDU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모델 Y에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3나 Y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TMS320F28377D 마이컴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미안 맥과이어의 이 유튜브 영상, 일본의 이치켄이라는 유튜버의 영상,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이 기억 안 나지만 이 영상을 참조를 했고 그 다음에 오픈 인버터 포럼에 아마 데미안 맥과이어라는 분이 올린 것 같은데 여기서 테슬라의 라지 드라이브 유닛 그래서 보드를 스왑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미안 맥과이어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현재 STM32 ST사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현재 하고 있고 보드를 스왑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데미안이 제공해준 자료를 이용해서 저는 보드 스왑이 아니고 마이컴만 스왑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데미안 맥과이어가 이 깃허브나 오픈 인버터 포럼에 올려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이트에는 28377D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핀맵하고 JTAG 인포메이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그려져 있긴 하지만 스케매틱이 있고, 그 다음에 JTAG 정보, 그 다음에 아티클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논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 핀맵 30핀짜리 핀맵을 여기서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자료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이 인버터를 가지고 리프로그래밍해서 다시 구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 인버터 포럼에 의하면 이 뒤쪽 바퀴에 메카니컬 스페시피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기어 쪽 사양들이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의 인버터의 보안 때문에 이 CSM이라는 것 때문에 메모리 접근이 어렵고, 결국에는 마이컴을 메모리를 이레이즈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컴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마이컴인데 이 마이컴을 교체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팅제입니다. PCB 코팅제가 좀 하드한 형태의 코팅제라서 잘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교체할 때 조금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힛건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지금 제거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RDC라고 해서 레졸버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하는 RDC 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ATO 알고리즘, 앵글 트래킹 옵저버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회로, 아날로그 회로를 적당히 증폭해주는 회로와 결합을 해서 이 모터의 위치각을 읽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관련 비슷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졸버 신호를 처리해주는 칩들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마이컴에다가 심어서 직접 제어를 한다. 이렇게 PWM 펄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유사 정연파로 사인 웨이브로 적당히 필터링을 한 다음에 안에 있는 캐리어파를 잃지 않도록 그 샘플링 타임을 적절히 잘 세팅을 하면 사인과 코사인이 이런 실선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풀페어에서 시험했던 거를 보면 이게 삼상 전류랑 세타이고 이게 사인과 코사인 입력입니다. AD로 잘 받으면 사인과 코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0kW를 걸어서 시험해본 상황이고, 다시 돌아와서 모델 3의 LED를 깜빡거려 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EGDSP라고 해서 필요한 핀을 날려서 EGDSP를 연동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레졸버의 이제 익사이테이션 신호인데 PWM 1A 포트를 이용해서 PWM 10kHz의 50% 듀티의 펄스를 만들어내면 30핀 인터페이스 커넥터의 EXC 플러스와 EXC 마이너스 핀에 이 옐로우 웨이브, 그러니까 10kHz의 피크 값이 4V 정도가 되는 레졸버 여자 신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AC 기능을 추가해서 이렇게 세타 같은 것들을 뿌려서 그 오실로스코프 화면으로 볼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현재 ACPL-C87B라는 그 아날로그 광소자를
DC링크 전압을 읽는데 쓰고 있는데, 보통은 고전압이 이쪽에 읽히면 광소자를 통해서 0.2V 정도가 여기 나오게 되고, 적당한 증폭비를 가지는 디퍼런셜 OP-앰프 회로를 이용해서 마이컴의 ADC 인풋 쪽으로 이렇게 보통 회로를 만들어 줍니다. 현재 테슬라 모델 3에는 고전압 쪽에 저항이 75kΩ에 해당하는 저항 5개가 있고, 이 마지막에 분압하는 이 R2의 역할로 1.26kΩ의 저항이 한 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00V까지 읽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류 센서도 5V가 공급이 되고, 인버터가 운전 안 할 때 2.5V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히 잘 다운시켜서 1.65V로 만들어서 마이컴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센서에서는 2.5V지만 마이컴에서는 분압이 돼서 1.65V가 되도록 설계를 해줍니다. 이제 레졸버 신호를 만들어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레졸버 신호의 피드백을 받아서 사인과 코사인 신호를 이용해서 이제 앵글 트래킹 옵저버 알고리즘을 돌려서 세타를 찾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사이테이션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이고, 10kHz로 인가가 되고 있고 4V 피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의 신호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모터가 회전할 때 이렇게 캐리어파가 섞인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알고 싶은 정보는 이 큰 사인파 정보를 알고 싶은 거지, 이 사이에 캐리어파의 값들을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캐리어파의 그 값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익사이테이션 플러스 마이너스의 피크 값에서 센싱을 하는 그런 기법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졸버의 코사인과 사인 파형을 받아서 앵글 트래킹 옵저버로 찾은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레졸버 테스트하는 유튜브 영상이고, 7부에서는 이제 현재 시험하고 있는 이 라지 드라이브 유닛, 후륜 모터 인버터 기어 어셈블리 형태의 그 제품을 폐차장에서 가져와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쪽 부분에 모터 센서에 레졸버 6핀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차량에 마운트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마운트 포인트는 총 3개입니다. 이쪽에 마운트 포인트는 사고가 나면서 충격으로 인해서 부러진 상태이고, 결국에 마운트 포인트는 양쪽에 2개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뒷범퍼, 그러니까 트렁크 쪽에서 본 뒤쪽 모터인데, 이 오른쪽에 지금 모터가 배치되어 있고, 여기 감속기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 편에 보이진 않지만 얇게 인버터가 부착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샤프트 나오는 지금 꽂히는 스플라인 출구이고 연결부이고, 요게 이제 차의 좌측 바퀴에서 관점에서 본 이제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를 연결해주면 변환이 돼서 삼상 출력이 나올 텐데, 모터랑 다이렉트로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 구멍 안에 요 플라스틱 니플이 하나 더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2개가 냉각 니플입니다. 그래서 인버터는 냉각을 할 때 냉각수로 하게 되고, 모터도 마찬가지로 냉각수를 넣고 빼주는데, 이 열교환기를 통해서 모터의 내부, 감속기 내부는 오일로 냉각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버터와 모터가 만나는 쪽에 이 A, B, C 상의 그 터미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이용해서 모터와 인버터를 체결합니다. 이런 입고된 영상이고, 이제 8부 지금 촬영하는 부분은 모터를 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동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위별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상한 빠져.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뭐가 있냐면, 이 양쪽으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오면 이 드라이브 유닛을 이런 시험 장치 얹어서 가운데다 두고, 이쪽에서 나오는 샤프트를 이제 좌측 드라이브 샤프트에 묶어 놓고 모델 3 모터 어셈블리를 가운데다 놓은 다음에 이 아이오닉 5N에 들어간 이 고성능 모터를 양쪽에다 이쪽에다 하나 더 배치를 해서 가운데 모델 3 드라이브 유닛을 시험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시험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기가 다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이 드라이브 유닛을 드라이브 샤프트를 양쪽 걸 구해서 최대 속도까지 풀파워를 다 시험해 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모터에 대한 특징이 있는 매핑, 그러니까 매핑을 다 해서 인버터의 프로그램에 아예 다운로딩을 해놓고,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 커넥터로 캔 통신이 나오게 되는데, 외부의 캔 통신 신호를 이용해서 토크 지령을 주게 되면 회전을 하는 형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자동차에 넣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렇게 세트를 제공해주고 캔 통신을 협조를 해서 커스터마이즈화 시킬 수 있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전용 모터와 전용 인버터가 실제 어떤 특정 제품을 위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 인버터 형태로 만들어 놓게 되면 꼭 테슬라 모델 3 제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터들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영상은 이제 한참 뒤가 되겠지만, 현재 워킹데이로 약 일주일 정도 일을 해서 어쨌든 제 인버터가 아닌데 그 마이컴을 교체하고 리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냥 커스터마이즈 인버터를 만들어서 제 걸로 만든 이제 그 영상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